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연준이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고요. 국채 금리가 빠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메가세븐 반도체 주도로 나스닥은 올라갔고요. 금융주와 인프라 관련주가 약세 보이면서 다우는 거의 제자리로 끝났습니다. 한국 관련 지표는 MSCI 한국 지수가 2% 넘게 올랐고 야간 선물도 0.8% 올라서 우리 증시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런데 코스닥이 좀 안 좋았잖아요. 금투세 때문에 올라갔던 거, 금투세 폐지로 올라갔던 걸 되돌린 상태라서 여기서 밀려버리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상승 종목수가 다시 크게 늘어날 수 있는지 이 부분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뭐 S&P 500, 나스닥 올랐는데 기술주 중심으로 많이 올라가면서 이제 S&P 500과 나스닥은 끌어올렸고 반면에 금융주가 약세 보이고 또 인프라 관련된 종목군들이 빠지고 하면서 다우지수는 거의 제자리로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어제 기록적인 폭등이 나왔던 러셀 리천도 0.4%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대체로 이제 기술주 쪽이 강했고 은행, 인프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식 표현으로 굴뚝주라고 표현하는 이런 종목군들이 좀 약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메가세븐이 시장 끌어다 올린 거예요. 뭐 메타가 3% 올라가고 알파벳, 애플, 엔비디아 대부분 다 2%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메가세븐이 2% 이상 다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기술주 중심으로 지수가 끌어올려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중요한 변수는 역시 연준이었는데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0.5%포인트, 이번에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고, 금리 인하 하니까 국채금리 내려갈 수밖에 없죠. 4.45%까지 올라갔던 국채금리가 빠지면서 4.33%대까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전통적으로 보면 원래 이제 공화당 계열의 그 집권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국채금리가 초반에 좀 올라가는 그런 경향성이 있긴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금리가 그 전에 미리 반영이 되면서 올라가긴 했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계속 올라가진 않을 것 같다. 결국에는 금리 내려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정서가 나왔던 것 같고 금리가 이제 실제로 빠지니까 이제 기술주 쪽에 매수세가 유입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리고 오늘 그 파월, 그러니까 사실 FOMC 회의는 뻔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받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파월 의장의 어떤 회견, 이런 게 이제 되게 중요한 날이었죠. 왜냐면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거에 궁금했으니까. 근데 어쨌든 몇몇 발언을 했는데, 뭐 최근에 금리 올라간 건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성장 기대가 반영된 것 같아. 근데 뭐 심각한 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고, 대선 결과가 정책에 영향 주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또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고용시장이 그 고용시장을 일부러 찍어 누른다. 이제 인플레이션 진정 위해서 이런 이제 분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고용시장은 뭐 추가적으로 둔화될 필요는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물가가 설령 약간 튀게 나와도 전체적으로 훼손되지 않아. 물가 경로는 괜찮아. 물론 이제 좀 아직까지 목표하고는 거리가 있고 약간의 압박 요인도 있지만 뭐 크게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라는 식의 어떤 해석될 수 있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내년도에 뭐 일부에서 금리 인상론 제기했잖아요. 그런데 뭐 단정은 못하지만 기본적인 어떤 컨셉은 점진적으로 인하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주목받은 거 기자들이 계속 물어봤거든요. 트럼프가 그만두라고 하면 어떡할 거야? 그랬더니 안 그만둬. 노.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건 불법이야.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상 자기는 그만두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 CNN에서도 트럼프가 임기를 보장할 것이다 이런 취지의 어떤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파월의 발언은 대체로 무난했고 관심을 모았던. 근데 저거 트럼프가 그만두라고 하면 나는 그만두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 뭐 미국 경제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물가 경로에 대해서 대체로 좀 무난하게 언급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증시 관련된 주요 코멘트 보면 대체로 이제 트럼프 관련해서 언급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관세 정책 펼쳐지게 되면 소매 업체 중에서 대형 업체들만 뭐 예를 들어서 월마트는 수혜를 받는데 달러트리는 어려울 걸 뭐 이런 이야기 나온 거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트럼프 당선 때문에 증시 올라갈 거다. 뭐 에버코어에서는 내년도 6,600까지 간다. 골드만삭스에서는 이제부터 랠리 시작되는 거야. 뭐 얘기하면서 다만 금리가 올라가면 랠리가 지속되기는 어려워. 이렇게 전제를 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블룸버그에서 재밌는 보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바이든 정부에서 그러니까 트럼프 임기 전에 이제 반도체법 협상을 마무리하려고 서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TSMC 대상으로 보조금 지급하는 거랑 대출
이제 잡아주는 거랑 이런 것들 협상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예 바꿀 수 없도록 못을 박는 그런 이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고 또 재생에너지 업체들이 지역 내 이제 공화당 정치인들한테 막 연락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그 연쇄 정책 이런 것들을 유지해달라고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다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돼서 정말 드라마틱하게 정책이 반전이 될까? 이거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특징적으로는 오늘 호실적 나왔던 퀄컴이나 뭐 ARM 이런 ARM 이런 종목들이 호실적을 바탕으로 주가가 올라가면서 다른 어떤 반도체주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반면에 JP모건이 오늘 많이 빠졌는데 뭐 일부에서 금융주에 대해서 더 이상 매력 없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어요. 뭐 좋은데 규제 완화 이런 거 혜택 받는 건 좋은데 주가가 이미 너무 올라서 매력이 없어 이런 이제 보고서 나온 것도 영향을 좀 받았겠죠. 그리고 이제 캐터필러 같은 이런 인프라 관련된 종목군들도 아유 어제 너무 오버했잖아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면서 주가가 빠졌고 반면에 이제 어제 급락을 했던 태양광을 비롯한 이런 재생에너지 관련주는 오늘 반등하긴 했는데 0.89% 어제 급락한 거에 비하면은 그냥 안 빠졌다 정도지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트럼프 정책에 따른 어떤 매도 심리는 조금 잦아들긴 했는데 멀쩡하게 돌릴 정도는 아직은 아니다. 뭐 투자들은 이렇게 평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트럼프 미디어는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큰 폭으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어제 흐름하고는 조금 달라지는 기술주 제외하고는 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자사주 매입 신청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연말까지는 수급이 좋아지는 기간이라 특히 자사주 매입 규모가 큰 기업들 중심으로는 뭐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긴 하죠. 자, 우리 증시는 어제 그 빠지고 또 그제 빠지고 하면서 그 양도세가 금투세 폐지 그 보도로 나왔던 주가 급등을 그냥 다 되돌려 버렸어요. 11월 초반 첫날 주가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나 다름없는 정도로 밀려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일조한 게 수급에서는 양도세 폐지 보도 나왔을 때, 금투세 폐지 나왔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그렇게 세게 매수했다가 그 다음에 개인만 매수하는 그런 구도로 바뀌어버렸잖아요. 말 바꾸면 이제 외국인 기관이 이제 팔았다라고 봐야 되죠. 기관은 그나마 좀 매수하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대규모로 매도하면서 이제 주가를 눌러버렸고,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에 변화가 생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투세 폐지라는 재료를 그대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그 이하로 주가가 내려가 버리면 투자자들은 그건 호재가 아니었구나 또 이렇게 인식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금투세 폐지가 뭐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그게 이제 만병통치약은 아니고 발목 잡던 걸 해소가 된 거지. 그거 자체가 뭐 대단한 호재는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재료당 그 이하로 내려가면 투자 심리가 더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즈음에서 이제 하루 정도 좀 세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필요가 있죠. 이건 잠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주목해 볼 만한 건 외국인들 수급인데 외국인들이 10월 이후에 간간히 매수하긴 하지만 순매수를 이틀 연속 단행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제 제가 이제 특징이 있다. 코스피를 수량 기준으로 보면 금액으로는 최근에 4일 중에서 이틀 매수, 이틀 매도지만 수량 기준으로 보면은 4일 연속해서 매수가 들어와서 이번 주 내내 매수가 잡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량 기준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팔고 1,000원짜리 주식 10개 사봐야 결국엔 금액으로는 순매도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를 팔고 한 주 팔고 1,000원짜리 10주 살면 수량으로는 순매수가 잡혀요. 그러니까 중소형주 중심으로 매수했다라는 게 되죠. 시가총액 낮은 종목들은.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게 전체적인 순매수로 전환하는 그런 어떤 시그널이 되는 건지 이거에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오늘장에서 매수 붙어서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매수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변화를 심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장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준다면 투자자들이 조금 더 용기를 얻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시가총액 상위. 이제 그 현재 거래대금의 어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일부 테마주들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거래대금이 가장 큰 그런 시기거든요. 외국인들이 매수로 돌아오기 시작했으니까. 근데 어제 같은 경우 보면 코스피는 그래도 전차 군단이 플러스가 나면서 뭐 기아가 빠지긴 했지만,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플러스가 나면서 트럼프의 어떤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출주가 플러스가 나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제 믿음이 심어졌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그래도 플러스, 그러니까 뭐 하락 종목이 더 많긴 했지만 지수 자체는 버티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시가총액 최상단이
금리 하락 상승에 부담을 갖는 제약주, 그 다음에 미국 어떤 재생에너지 관련된 투자 지원 축소 가능성에 피해를 받는 2차 전지, 이게 또 시가총액 최상단에 있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되게 불리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양쪽에 거래대금 잠식하고 주가는 빠지고 이런 구도가 만들어져 버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대로 양쪽에서 시가총액 상단이 좀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됐든 제약이 됐든 하나,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반도체 포함을 해서 이제 이 중에서 2개 이상이 지금 시점에서는 플러스가 나주면서 이제 순환을 하든 메인 주도가 나오든 이제 그런 구도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코스피에서는 주요 수출주, 코스닥에서는 제약과 2차 전지가 시장의 발목을 잡지 않고 오히려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지, 오늘 장에서 그래야 이제 시장 충격에서, 트럼프 충격에서 좀 벗어나려고 한다, 이런 신호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트럼프 충격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틀 연속 매수를 해준다라면 더욱더 이런 확신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 특히 수출주, 다른 것보다 수출주 매수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자동차 이런 등등의 어떤 수출 관련된 종목군들의 매수가 붙는지, 그리고 특히 코스닥에서는 지수 하락을 주도했던 게 2차 전지 제약이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올해 코스닥이 부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어떤 종목 구성,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이런 업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좀 역효과가 있었다라고 보는 편인데, 특히 2차 전지가 엄청난 랠리 이후에 지금 흘러내리는 장세로 바뀌면서 지수 발목을 잡은 게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빠져버린 상태니까 뭐 더 이상 그렇게 될 필요는 없는 단계죠.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트럼프 이슈로 빠졌던 이 종목군들이 오늘 장에서 좀 살아나는지, 그리고 오늘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는 코스닥의 상승 종목수가 되게 많아. 지수가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승 종목수가 확 늘어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ADR이 빠지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상승과 하락 종목수 비율입니다. 이게 100 이하는 하락 종목수가 더 많았다는 의미고 100 이상은 상승 종목이 더 많았다는 의미인데, 이게 20일 평균이에요. 근데 어쨌든 보통 이게 과매도로 내려가면 75 밑으로 내려가면 V자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V자로 올라가서 과매도잖아, 그러면 대기 매수가 싹 가동되면서 쭉 하고 한동안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안 그랬던 적이 있었잖아요. 저때 여름 때는 V자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박스권으로 맴돌면서 지수가, 이게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과매도라는 거는 주가는 이미 빠져버린 상태인데 안 올라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흘러내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이 되게 괴롭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애매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V자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때 여름같이 되려나? 그러니까 이런 걱정도 같이 공존하는 자리거든요. 여기서 이제 상승 종목수가 늘어나가지고 이게 V자로 밀어 올려버리면 전통적인 어떤 ADR 바닥에서 나오는 장세로 바뀌는구만. 이렇게 되면서 이제 코스닥의 중성주가 이제 한동안 좀 반등 시도가 자주 나오는 그런 형태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되니까 오늘 또는 월요일에 이틀 다 그러면 더 좋고, 상승 종목수가 확 늘어나는 장세가 만들어지면 박스권보다는 V자로 가는구나, 이제 이런 어떤 믿음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오늘과 월요일에 상승 종목수가 좀 늘어나는, 더 많은 그런 장이 되는지 시황상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자세한 건 제가 또 다음 방송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